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에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후보 단일화가 결국 성사됐습니다.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후보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고 충분히 예측됐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유, 참, 그렇게 왜 소동들을 벌였나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해요. 아무튼 단일화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과 국힘당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국힘당도 그렇고요, 한동훈도 그렇고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쪽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뒀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았다는 거야.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이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내 사정, 민주당 당내 사정이나 혁신당 당내 사정을 살펴볼 때 단일화를 꺼려하는 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에 단일화에 성공을 하니까 국힘당도 그렇고요, 한동훈도 그렇고요, 상당히 당혹해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합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에서도 이 단일화가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부산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특히 부산에서도 부산 금정 지역은 사실 아주 안 좋은 곳입니다. 지난번 2018년에 민주당에서 부산시장을 배출하는 그때 딱 한 번 당선이 된 적이 있었지, 사실 그 뒤로는 좀 어려웠어요. 사실 좀 힘든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세 전체를 흔들 수 있고 국힘당으로서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데는 이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 결국에 부산으로 또 달려갔습니다. 어제까지 1박 2일 유세를 하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다시 부산을 갔어요. 뭐 핑계김에 잘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윤석열이 외국 나가는데 배웅을 나가자니 그렇고 안 나가자니 그렇고 그랬는데 안 나갈 수 있는 핑계가 부산에 생긴 거지. 다급하게 부산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정치적 핑계를 위해서 간 거겠지만 이게 적지 않게 한동훈을 다급하게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힘당 쪽 얘기도 틀리지 않아요. 국힘당 쪽, 부산 쪽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설마 우리가 지겠어? 라고 하면서도 이 단일화 때문에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은 그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특히 이 금정구 지역은 부산대학교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금정 지역이 예로부터 공단 지역이었기 때문에 호남 쪽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살고 계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이분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즉 자기들이 겁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김경지 후보가 당선이 되거나 설령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이 국힘당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거나 그렇게만 되면은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동시에 국힘당은 그날부터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사실 선거에서 지는 게 한동훈 때문에 지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네. 윤석열 혹은 김건희, 사실 김건희 때문에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윤석열이 한동훈을 내쫓으려 할 때 한동훈 쪽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김건희를 걸고 나오겠죠. 딱 그 시점이 맞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건희 관련된 이슈가 쏟아지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바로 이 부산 금정의 선거 결과가 국힘당을 내분으로 몰고 가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뚝이 터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일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단일화가 성공됐다라는 소식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발표 나고 난 직후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해 후보들이 대승적으로 단일화를 결정했다. 정권 심판 염원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밝혔고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금정국민의 이번 선택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붕괴를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하셨고, 동시에 민주당과 혁신당이 같은 길에 서 있음을 명확히 목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조국 대표의 발표를 보면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를 솔직히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참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큰 고심이 있었는지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조국 대표가 어떻게 보면 조국이라는 사람 어떤 원맨쇼로 원맨쇼라고 해야 되겠죠. 원맨쇼로 진정시키고 아니 이 단일화를 혹시 깨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 차례 직면했었는데 그것을 조국 대표가 진정을 시켰다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돌파했다는 거 알아요. 이재명 대표 역시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 논란이 등장했었지만 그 논란을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리더십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 혹은 조국혁신당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구나.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믿을 수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과 조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을 계속 믿고 나가야겠구나 라는 결론에 제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나중에 때 되면 꼭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되게 핏대 많이 올렸다고 걱정하신 분들 계셨고 불편해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그날은 제가 들은 얘기가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그래서 표출을 했었는데 그 짜증나는 상황 뭐 저만 그랬겠어요.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더 짜증나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해 왔다라는 거 제가 그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조국 대표는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원팀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침내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첫 번째 열망을 이뤄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과 혁신당이 함께 서 있음을 생생하게 지켜보셨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종식과 제4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과 민주당은 앞으로도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의미 있는 과정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 큰 성과는 문제는이 아니고
더 큰 성과는 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당 안에서 각 두 당의 안에서 그리고 두 당의 외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졌고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뭐 출세나 뭐 권력 획득 뭐 이런 것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는 드러난 것 같아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일 것이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들이 어떤 잘못된 행보를 할 것인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그때그때 나서서 그들을 제지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것이 성과라면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잡음 없이 정말 시원하게 잘 풀렸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 그대로 이 경선이나 단일화 과정이 축제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은 것은 또 참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꼭 우리가 뭐 극복을 해야겠죠? 자,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 국힘당에서는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났어요. 매일신문 보도입니다. 여 당정 지지율 하락, 야 단일화의 재보선 위기감, 한동훈 리더십 시험대에 올라. 자,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보도를 보시겠어요. 윤한 갈등에 야당 단일화 변수까지, 여당 재보선 초긴장. 이게 조금 전에 나온 언론 보도들입니다. 그 뒤에 동일한 취지, 어떤 경우에는 이 제목까지 똑같은 그런 기사들이 연이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또 부산에 갔어요. 현장 최고위원회를 또 연답니다. 아니, 오늘 부산 갔는데 또 연답니다. 계속 부산을 가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산 쪽의 민심 흐름이 국힘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이, 부산에서 설마 지겠어? 라고 하지만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걸 본인들도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지금 부산 쪽의 분위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국힘당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여러모로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고 또 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언론 보도 내용 조금 더 볼게요. 이런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신문 보도인데요. 국힘당은 당초 텃밭인 부산 금정 보궐선거와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인천 강화 보선 등 두 곳의 수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당정 관계, 김건희 이슈, 의정 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여론 악화가 지지층 이탈로 이어져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나오고 있다. 선거 구별 상황도 녹록치 않다. 부산 금정의 경우 그동안 윤기련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야권 단일 후보의 오차범위 승부라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야권이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 후보로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면서 압박이 더욱 커졌다. 네, 바로 이겁니다. 국힘당은 겉으로는 부산에서 우리가 왜져? 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여론조사 해봐도 잘못하면 지겠는데? 라는 결과가 실제로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나온대. 특히 이 노년층의 이 투표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나온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대학가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부산 그 금정구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도 있어요.
부산대학교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은 새로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 있는데, 자, 이 아파트들이 어떤 그 표심을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동네 표심이 현실적으로 조금 국힘당 쪽에는 불리하게 흐른다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동이라든지 뭐 회동동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좀 그 구도심 쪽에 가까운 이쪽에서 노인들의 투표가 많아질 경우에는 국힘당이 유리하나, 구서동이나 이 부산대 쪽, 이 온천장 쪽으로 나올수록 그쪽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화된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도 이제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부산 뭐 1박 2일 유세했다가 끝났는데 또 윤석열 핑계 대면서 또 부산 가고 또 9일날 또 내려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부산이 됐든 인천이 됐든 단 한 곳이라도 지면은 지면은요 한동훈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 나오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이 부산 자꾸 가는 건 좋은데 부산에 자꾸 신경 쓰다가 인천 강화군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의 관심은 오로지 부산 금정에 가 있거든요. 인천 강화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우리 범민주 지역은 대표가 2명인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강화에서 뛰고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힘당은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싸우는 통에 지금 한동훈 혼자서 이걸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추경호 같은 사람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핑계로 해서 안 가려고 선거운동을 안 하려는 뭐 그런 태도도 좀 보인다 봐요. 자,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부산 쪽에만 자꾸 집중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인천이 사실 불리해지는 거예요. 인천이라고 해서 국힘당이 마냥 유리한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강화군이 인천 내에서는 상당히 그 국힘당 우세 지역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분위기 자체가 그렇잖아. 그죠? 특히 강화군 같은 경우에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이것도 걷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으려면은 한동훈이가 계속 강화에도 가야 돼. 근데 지금 강화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거야. 여력이 없어. 그러면 한동훈을 대신할 누군가가 있어야 돼. 없어, 근데.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는 부산 금정이 아니라 약간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인천 강화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결과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우리가 희망으로 만들어 가려면은 기대를 현실화시켜서 희망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 시민들의 단결된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